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상당히 좀 놀랄 만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, 전 변호사님. 네,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도 네. 이제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계엄 선포 하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대통령실 관계자들 뭐 주태열 그 외교부 장관부터 해서 다 전화를 안 받았대요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화를 받아 상황을 좀 얘기를 공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. 어떻게 미국한테까지 이런 거를 미리 논의도 안 했고,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화도 안 받고 피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엄청난 배신감이 있었다고 하고, 그게 저는 결국엔 민간국가 지정과도 굉장히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. 바이든의 1월 달에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. 그래서 계속 핵 무장론 얘기하고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해버리는 나라와 우리가 과연 핵 우산을 제공하고 같이 혈맹,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미국 정부 측의 회의가 되지 않았나 싶고,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했잖아요. 2017년도와 좀 똑같습니다. 왜냐하면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요, 트럼프가 한 행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박근혜 정부 패싱이에요.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어도 그 어떤 대화라든가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어떤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.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리 관계자들,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. 권한대행과도. 한국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. 왜냐하면 주권 행정부를 보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이시바 총리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권 행정부의 오늘 이제 최종 선고를 끝내고 새로운 행정부와 좀 본격적으로 우리 각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보자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누구보다도 오늘의 탄핵 선고,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약간 지금 말씀 중에 뭐 미국에도 이걸 알리지 않고 계엄을 선언했다라고 좀 약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, 이 부분은 또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얘기를 할 때 아니다, 나 얘기를 했었고 뭐 전화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뭐 이런 설명이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도 상당히 좀 놀라운 모습으로 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